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20일 미국 제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거행됐습니다. 취임사를 통해 다시 한번 위대한 미국의 재건을 역설하고 미국 우선주의를 제기한 트럼프 대통령, 발약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전도가 밝은 것만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취임 전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 중 최저인 37%까지 떨어졌고, 이를 반영하듯이 취임식이 열리는 시간에 워싱턴은 물론 미국 전역에서 나의 대통령은 아니라고 외치는 반 트럼프 시위가 줄을 이었습니다. 또한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주요 장관들에 대해서 크게 알려진 바가 없다고 하는 지적들이 많고, 또는 매파 내지는 보수적 성향으로 알려진 인물들이 다수여서 이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선은 불안과 불확실성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국내 외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집무 첫날부터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에서의 탈퇴, 그리고 북미 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또한 멕시코와의 국경지대에 장벽을 세우고 무슬림 7개국 국민의 입국을 임시 중단하는 조치들도 취해져 국내외적인 비판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세계 질서를 뒤흔들 중요한 조치들의 태풍이 미국 발로 현재 불어오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트럼프 시대 국제 질서와 미일 관계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실의 김성철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국립외교원의 조영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드디어 출범을 했습니다만, 미일 관계라고 하는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사를 놓고 볼 때 일본과 관련해서 주목할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영현 교수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사에서는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저는 주목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적으로 기성 정치, 즉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 워싱턴 정치를 유권자들의 손에 돌려주겠다 하는 메시지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대외적으로 아메리카 퍼스트,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역시 앞으로 무역이라든지 세금, 이민, 그리고 안보 문제 등등에 있어서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겠다 하는 메시지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본과 관계에 있어서는 역시 경제라든가 안보에서 두 번째 메시지가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우리 김성철 박사님은 어떻게 또? 예, 저도 취임사를 보면서 느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중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도 그동안에 얘기했던 것들을 실행해 나가려는 그런 의지가 보였다.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 보호무역주의라든지 또 신고립주의라고 얘기하는 미국 국가 이익 우선한다는 그런 정책들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안보나 경제 측면에서 미국 중심의 그런 외교안보 정책을 수립하겠구나. 보호무역주의에서 미국과의 일본 간의 어떤 무역 마찰이라든지 무역 역조 현상 문제라든지 안보 측면에서 미일 관계, 동맹 관계, 주일미군 문제, 또 동맹 방위비 분담 문제라든지 약간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탈 정책, 그러니까 아시아 균형 정책으로부터 약간 좀 변형을 가져오겠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취임 전에는 유세 전에 얘기했었던 내용보다는 조금 완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관측들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취임사를 보고 볼 때는 그러한 그 완화보다는 그 유세랄까 연설에서 나타난 것이 그대로 좀 실행될 것 같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지금 두 분이 같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서 취임사 등의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사와 관련해서 일본 내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이번에는 우리 김성철 박사님이 먼저 좀 얘기해 주시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일본 입장에서는 이 미일 관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아베 수상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이제 면담을 하겠다.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일 동맹의 중요성과 또 뭐 안보 문제, 경제 문제 중요성을 얘기하고 이제 미일 간의 협력에 대해서 아베 수상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이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면서 취임사에도 좀 강력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하시고 그리고 출범하시자마자 그 TPP 탈퇴를 강력하게 실행하셨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는 그 TPP 탈퇴라는 것이 일본에게 좀 충격으로 좀 냉정하게 받아들인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그 TPP를 일본 정부에서는 결정을 했고 국회에서 승인을 얻었는데 그것이 일본 경제의 그 재건 아베노믹스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데 미국이 강력하게 그 TPP 탈퇴를 결정해서 실행하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이 미일 동맹 관계에 약간 좀 거리감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좀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정혜영 교수님은 어떻게? 예, 일본의 반응은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기대보다는 이제 우려가 컸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이제 언론, 특히 좌우를 떠나서 이념 성향을 떠나서 많은 이제 매스컴이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은 전후 미국의 대외 관여에서 대단히 이탈적인 움직임이다라고 규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패전 후에 이제 자유무역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미국의 아시아 관여라고 하는 그러한 미국의 관여를 전제로 지금의 일본을 만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미국의 기조가 바뀌었을 때 일본이 발전해온 그런 환경이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려가 기저에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러한 보호무역주의라든가 또 환율 문제 그리고 특히 또 안보 문제 등등에 대해서 많은 지식인들이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 내 이제 뭐 전반적인 반응이라고 그럴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미일 관계에 있어서 뭐 특히 좀 더 중요한 것은 일본 정부의 반응이라고 그럴까 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베 수상 내지는 그 아베 내각의 내지는 그 일본 외무성의 반응이라고 할까 그것은 어떤지 좀 더 구체적으로라고 그럴까 어떤 얘기를 해 주시죠. 네. 이렇게 국내에 지배적인 그런 우려에도 우려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일본 정부는 대단히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마도 오는 10일 이제 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 전에 좀 비판적인 목소리로 트럼프 행정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계산이 있는 것 같고요. 아마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미국의 이러한 행태, 특히 최근에 멕시코와 국경에 불법 이민 방지를 위한 장벽 설치 등등을 둘러싸고 또 불법 이민 추방 관련한 그러한 움직임 관련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는데도 톤 다운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일본이 갖는 미국의 전략적 가치를 직접 만나서 설득을 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일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사실상 이게 중요하고 지역에 공공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러한 논리가 하나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TPP라고 하는 게 사실 무역 자유화 협정이긴 하지만
그 이면에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견제라고 하는 큰 차원의 그러한 중국 견제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가 같이 담겨져 있다 하는 그러한 이 논리를 미국에 대해서 설득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럼 김성철 박사님 네. 뭐 추가적으로. 예, TPP 문제에 대해서는 그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이 TPP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다. 그래서 일본 경제와 국민들을 위해서 TPP를 이끌어 나가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을 제외해서 지금 11개국이 일단 TPP를 좀 연장해 나가자, 추진해 나가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혹시 미국을 설득할 수 있을까? 근데 설득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11개국이 미국 없이 TPP를 계속 추진하는 게 그게 어떤 뭐 가치가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뭐 분담금 문제라든지 주일미군 주둔 문제, 방위비 분담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일본이 그래도 동맹국 중에서는 상당히 분담금을 많이 내고 있다. 이때까지 그래도 기여를 많이 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미국 측에 강조하려고 하는 것 같고 아무래도 경제 무역 마찰이라든지 무역 역조 문제라든지 이 환율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은 이제 설득을 하겠다. 방어 차원에서 설득을 하면서 그 뭐 무역 문제라든지 마찰 문제, 역조, 자동차, 뭐 산업, 뭐 환율 문제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멕시코에다 설치한 뭐 일본 공장들을 일부 미국으로 옮기려는 생각, 또 미국에다가 투자하겠다는 그런 발표, 뭐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좀 그 추가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일종의 그 일본 내 반응이라는 차원에서 한 가지 좀 주목하고 있는, 특히 이제 한국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베 수상이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 변화에 대해서 아주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그거를 좀 더 약간 비판적이라고 그럴까, 비꼬아서 아주 그 구애를 하고 있다는 식의 표현이 어떻게 보면 한국에는 있는데 일본 내에서 반응은 어떻다고 지금 보시는지 좀 간략히라도 좀. 일본 반응은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면에서 반박하지 않고 신중한 자세로서 직접 만나서 설득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태도에 대한 문제적인 것이죠.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일본은 항상 그래 왔습니다. 그 냉전 이후만 보더라도 클린턴 정부 출범했을 때 무역 마찰이 심각했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90년 이제 중반에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이제 축으로 미국과 관계를 접근시키죠. 또 부시 정부 때도 역시 테러와의 전쟁에 적극 지원을 하면서 코이즈미 부시 관계를 만들었고요. 또 이 오바마 정부 때도 초기에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렇죠. 2010년대 들어오면서 중국의 이제 해양 진출이 가시화되면서 역시 또 미일 동맹 일체화 TPP를 축으로 해서 이 밀월기를 부과했었죠. 그래서 초기에는 약간 어색한 관계가 있지만 일본이 미국의 의사를 잘 타진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 협력하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미일 관계를 협력 분위기로 운영을 해왔다. 따라서 이번에도 그러한 전례에 비춰 본다면 지금 아베 내각, 아베 총리의 그러한 태도는 지금까지와의 그러한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국내적으로는 그러니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뭐 비판이 없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그것도 하나의 어프로치니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베 정부가 들어서서 트럼프 당선이 되니까 트럼프 정부 보좌관 중에 혹시 지일파로서 하나의 연결고리가 됐으면 하는 사람들을 찾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등장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그 트럼프 정부와의 어떤 인적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예를 들어서 리차드 아미티지 같이 예전 부시 대통령 때 그 국무부 장관을 하신 그분은 이제 지일파로서 일본과도 잘 알고
공화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약간의 뭐 인터뷰라든지 통해서 이 부시 트럼프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이 동아시아라든지 일본에 대한 그런 개념이 전략 개념이 약간 약하다. 그러니까 이 아베 수상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계속 좀 이야기를 하면서 설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면담을 했고 이제 이번 2월 달에 또 정상회담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TPP 문제라든지 이번 환율 문제, 조작 문제 이런 것들을 볼 때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좀 강경한 입장을 이미 좀 가지고 있는데 설득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또 달리 말씀을 드리면 어떤 직접적인 어떤 그 파이프라인이 없는 가운데서 그런 아베 수상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일단 평가는 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국내적으로. 기왕에 좀 더 일본 국내 미일 관계와 관련해서 일본 국내적인 측면을 한 가지 더 들여다보면 아베 수상의 그 신년 기자회견에서 눈에 띄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헌법 개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과연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함에 따라서 이런 일본 정치의 일정에 어떤 식의 영향이 좀 있을지 이것에 대해서도 간략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박사님 어떻게? 그렇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이제 선택적으로 관여를 한다. 이제 아시아 문제에 있어서라고 했을 때 결국은 아시아 지역의 이제 안보 면에서 일본이 조금 더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 그러한 논리가 우선할 수 있습니다. 그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본으로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보통 국가와 군사적 의미에서 이제 안보법제 그리고 미일 가이드라인을 재개정하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을 이제 가속화하는. 그러한 이제 재료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또 국민들에 대해서도 그러한 설득 논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 개정에 있어서 아베 총리는 직접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헌법 구조, 즉 이제 군사력을 갖지 않고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조항을 푸는데 이제 일조할 것이라는 것은 틀림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일본에 있어서 헌법 개헌 문제, 즉 개헌은 의회에서 헌법조사회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한 헌법 논의라고 하는 것은 연립내당, 자민당과 공명당 사이에 이제 합의를 할 수 있는가? 또 하나는 국회 내에서 그러한 논의가 이제 원안에 대해서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 그리고 국민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몇 가지 이제 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러한 논리는 이러한 헌법 개정에 트럼프 정부의 출연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일조하는 그러한 의미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게 바로 일본의 개헌을 가져다 주는 거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생할 때는 아베 수상이 일본의 헌법 개정이 본인의 역사적 사명이다. 그래서 2018년 이전에 헌법 개정을 가능한 한 헌법 개정을 하도록 하고 2019년 1월에 새로운 천황이 이제 즉위하도록 그런 이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데 지금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서 아시아 중시의 균형 정책을 약간 그것이 약간 약화되고 미일 동맹은 강화하겠다. 그리고 안보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하지만 일본 자위대의 동아시아에서 역할이 좀 더 증대될 수가 있다. 선택적 관여, 신고립주의 선택적 관여 얘기가 나오면서 미일 동맹은 강화되는데 대신에 일본에 있는 주일미군 역할과 자위대 역할이 약간 변화가 있을 수가 있고
그 일본 자위대 역할이 좀 더 증대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일본이 좀 더 자립적인 그런 군사 능력을 갖는다든지 군사력을 좀 더 증강한다든지. 그래서 일본 정부 내에서 뭐 제안서로는 지금까지 GDP 1%의 방위비를 한 1.2%로 올려야 된다는 그런 뭐 제안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아베 수상이 좀 군사력 증강을 하는데 이 트럼프 정부가 약간 기여할 수도 있고. 일본이 약간 군사력 증강을 나가는 데 있어서 혹시 이것이 이제 헌법 개정과도 약간 연계가 된다면은 혹시 이제 군사적 역할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헌법 개정으로 좀 연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 몇 가지 지금 그 말씀해 주신 것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그 좀 연관된 질문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한 가지는 그러니까 일본의 국제적 군사적 공헌과 관련해서 꼭 그 헌법 개정이 필요하냐? 그건 달리 얘기를 하면 이제 안보법제가 통과로 해서 과연 그 군사적 공헌을 위해서 헌법 개정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질문과 이제 연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분 말씀은 어떻게 보면 약간 그것과 관련해서 볼 때 그 조영현 교수님은 뭐 크게 아닐 것 같은 그런 식의 이제 답변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김성철 박사님은 조금 연관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이제 답변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이제 안보법제 가이드라인 개정이라고 하는 건 군사적 의미에서 보통 국가화를 제도화한 일단락된 프로세스가 따라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줄어들었다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베 총리의 그 지론이라고 하는 게 그 미국이 써준 헌법이 아니라 스스로의 헌법을 갖는 게 국가 기초가 돼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헌법 개정의 그 가장 그래서 전원체제 탈피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역시 중국 위협론, 북한 위협론을 배경으로 해서 미국이 일본의 안보 역할을 확대하기를 바라고 있다 하는 논리가 그러한 헌법 개정론의 하나의 플러스 재료, 설득 재료는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헌법 개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내 몇 가지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재료 자체가 바로 헌법 개정 실현에 직접 연결되기라고는 보기는 어렵다라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저 추가적으로 김성철 박사님. 제가 생각할 때 그 일본 내에서도 지금 그 트럼프 정부가 이 동아시아 정책을 약간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에 따라서 그 미일 동맹 관계도 좀 어떻게 보면 커다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일본이 군사적으로 좀 더 자립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안보법제가 성립이 됐고, 그다음 집단적 자위권이 용인이 됐고, 그래서 뭐 주일 미군과 자위대가 같이 연합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전혀 문제가 없지만 그 야당 민진당 입장에서는 그 뭐 공산당도 마찬가지고 이 안보법제가 위헌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자유대를 계속 증강하는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위헌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자민당 입장에서는 뭐 헌법 개정을 하는 것이 위헌 소지를 줄이고 좀 뭐 새로운 그런 시대로 나아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국내 여론이라든지 뭐 반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뭐 헌법 개정이 자민당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될지는 그거는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그리고 그에 따른 그 미일 관계의 변화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좀 더 그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그럴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 한일 관계에 그것이 어떤 식의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또 그 한일 관계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올해 한국의 정치 일정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고려할 때 특히 아주 어려운 진행이 예상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그리고 그에 따른 미일 관계의 변화라고 하는 게 한일 관계에 어떤 식의 영향을 미칠 거로 생각을 하시는지, 이번에는 저 김성철 박사님 먼저. 네. 한국 국내 상황에서 보면은 최근에 탄핵 문제가 있고 또
차기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차기 정부가 한국에 수립되기 전까지는 한일 관계에 뭐 변화가 있지 않을 것이다. 지금 상태로 그대로 가다가 이제 새로운 정부가 한국 정부가 수립이 되면은 성립이 되면은 한일 관계를 재정립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그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서 과연 한일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그 미국과 일본, 뭐 한국, 중국 등의 어떤 경제적인 마찰, 무역 마찰이라든지 경제적인 어떤 분쟁이 좀 고조된다면은 악화된다면은 한일 간에 그 경제적으로 좀 협력할 그런 소지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안보 측면에서는 혹시 이제 안보적으로 일본의 군사력이 좀 증강하는 추세, 만약에 또 헌법 개정과 연계된다고 할 때는 한일 간에는 지금 영토 분쟁 문제가 있고 또 뭐 북한 문제에 있어서 이제 일본의 대응, 한국의 대응 이런 문제 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그 지금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에 한일 간에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중재하는 조정 역할을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겠나 하겠나 이제까지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한일 간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데 위안부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좀 이렇게 개입하는 그래서 한일 간에 좀 조정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다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약간 우려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조영임 교수님. 저도 사실 대동소이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국제 정세가 불안해졌을 때 경제적인 위기가 온다든가 혹은 미국의 안보 커미트가 약해진다든가 아니면 북한 요인이 있다든가 했을 때는 한국과 일본은 대단히 협력 관계로 돌아섰습니다. 지금이 북한 위협 그리고 미국의 아시아 정책의 본체가 아직 안 보이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은 안보 면에서 비교적 유사한 이해관계를 갖죠. 세계 경제 역시도 불투명하고 따라서 한일 관계는 국제 정세만 본다면 지금 서로 결속을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근데 한국의 국내 정치를 봤을 때 이제 탄핵 정국 그리고 리더십의 공백 그리고 지금 정부가 했던 몇 가지 일본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정책 결정에 대한 재검토 예를 들어 지소미아라든가 위안부 합의겠죠. 그러한 문제제기가 나왔을 때는 한일 간은 역시 이완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결속 요인과 이완 요인이 동시에 물려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미국 트럼프 정부가 등장함으로써 한일 간에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마 방금 말씀해 준 맥락에서 보다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안보겠죠. 한미일 안보를 강조하는 미국의 입장은 이념보다 실리를 중시하는 트럼프 정부 때도 아마 더 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과거사 문제 가지고 일본과의 입장이 다를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국민 정서 차원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안보 협력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아직도 반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의 대일 외교 코스트가 늘어날 수 있다. 안보와 과거사의 괴리에서 오는 그런 부담이 있을 수가 있고요. 관련해서 또 하나 지적을 하자면 역시 과거사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입니다. 오바마 정부 때는 작년에 그 히로시마 그리고 진주만을 아베 총리, 오바마 대통령이 공동으로 방문했습니다. 과거사에 대해서 인식이 다르더라도 일단 안보 면에 있어서의 동맹관계 확실히 하자는 그러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일 간의 그러한 위안부 합의도 미국이 이면에서 상당히 중재 역할을 했었죠. 근데 트럼프 정부 때 과연 그러한 역할을 더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러한 미국의 역할은 기대하기 점점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현재 한국 외교가 특히 한일 관계라고 하는 차원에서 볼 때 아주 위기라고 그럴까 중요한 시기에 처해 있다고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슬기로운 지혜로 이러한 그 위기의 시대를 잘 넘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 전문가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